안녕하세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오늘 들릴 강의는 선천성 혹은 후천성으로 발생하는 소아 진주종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증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릴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아 진주종의 치료 및 관련 문헌의 고찰, 치료 증례 소개, 마지막으로 서울아산병원의 소아 진주종의 치료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에서 발생하는 진주종은 태어날 때부터 중이각 내에 케라틴이 존재하는 선천성 진주종과 고막천공, 중이염 등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만성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성 진주종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태아의 상피조직 일부가 퇴화하지 않고 남아서 증식을 하는 경우, 외배엽 세포가 우연히 중이각으로 이동하거나 중이점막 일부가 편평상피세포로 변이를 일으켰을 가능성, 그리고 반복되는 유착성 중이염 등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소아 진주종은 성인에 비해 수술 후에도 진주종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높고 이후 재발할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최소 3년 이상 반드시 CT 등으로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병이 마찬가지겠지만 소아의 진주종은 성인에 비해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천성 진주종은 정상고막 안쪽에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로서만 제거가 가능합니다. 또한 만성 중이염 등으로 상고실의 함몰과 동반되어 발생한 후천성 진주종의 경우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수술의 목적은 병변인 진주종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청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수술 방법과 범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환자의 나이, 진주종의 크기와 위치, 유양동 함귀화 정도, 이관 기능, 안면마비 등에 동반된 합병증, 청력, 그리고 수술하는 의사의 경험과 기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소아 진주종의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인자들이 있고, 단순한 상고실 함몰로 인해 케라틴이 존재한다면 아이를 잘 달래서 정기적으로 케라틴을 제거하거나 귀지용해제로 녹여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은 내시경을 이용하거나 유양동에 진주종이 침투한 경우 폐쇄형 혹은 개방형 유양동 삭개술을 통해 진주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하게 상고실이 함몰되어 있고 여기에 발생한 진주종은 자주 드레싱을 통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만, 진주종이 생긴 귀가 유일하게 듣는 귀거나 진주종이 점점 더 진행해서 청력 소실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유양동에 진주종이 침범하거나 웨이도를 통해서는 진주종의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양동 삭개술을 시행합니다. 요즘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웨이도를 통해서도 제거할 수 있는 부위가 확대되었지만 진주종이 유양동을 직접 침투한 경우에는 유양동 삭개술을 통해 제거해야 합니다. 우선 폐쇄형 유양동 삭개술은 수술 후의 모든 기관들이 정상 생리적인 위치에 있게 되므로 소리 전달에 필요한 충분한 중이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유양동과 중이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유양동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미처 확인이 잘 되지 않아서 진주종이 남아있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안면신경 안쪽의 병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현재는 이 부위는 내시경으로 확인하고 수술할 수 있습니다만 이소골이 있다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개방형 유양동 삭개술은 웨이도 후벽을 제거하기 때문에 시야가 좋아져서 진주종의 제거가 쉽고 재발하더라도 발견하고 재수술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유양동과 중이강이 한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귀지가 많이 발생하고 이루가 생기는 유양동 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폐쇄형 유양동 삭개술의 경우 진주종의 잔존율은 11 내지 27%, 재발률은 5 내지 13%인 반면에 개방형 유양동 삭개술은 2 내지 10%로 폐쇄형에 비해 비교적 적은 진주종의 잔존율과 재발률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소아의 선천성 진주종에 대한 저널 리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김영정 교수 연구팀은 소아의 선천성 진주종에 대한 특성으로 선천성 진주종은 전체 진주종의 2 내지 5%, 소아 진주종의 4 내지 24%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귀내시경의 발달로 조기에 발견하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진주종이 작아서 완전 제거가 가능하거나 고실의 전상부에 위치한 3세 이하의 소아에서는 수술 후 재발 가능성이 낮으나 고실 후상부에 위치하거나 이소골 손상을 일으킬 정도의 진주종은 수술 후에도 진주종이 여전히 남아서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천성 진주종 수술 후 27에서 45%까지도 자녀 병변이 보고될 정도로 완전한 수술적 제거가 쉽지 않습니다. 선천성 진주종으로 실험적 고실 개방술 시행 후 재발하는 비율 역시 17% 정도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선천성 진주종의 발생 위치가 전상부이고 중위 공간을 4개로 나누었을 때 한 공간만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후 진주종이 남아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중위강의 여러 공간을 침범할수록 진주종으로 인해 이소골 손상이 있거나 유양동에까지 진주종이 침범한 경우 진주종의 잔존율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선천성 진주종의 85.1%는 중위의 전상방에 발생한다고 보고하였으며 후상방이나 상고실, 그리고 유양동의 진주종이 침범한 경우에는 각각 34%, 55.6%의 재발률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선천성 진주종의 증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세남아로 내온 한 달 전 방문한 소아과에서 오른쪽 귀에 진주종이 의심된다고 의뢰되었습니다. 환자는 이전에 중이염이나 고막천공 등의 특별한 병력은 없었고 귀내시경 검사에서 우측 중이강의 후상방의 선천성 진주종으로 의심되는 종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상방에 위치한 진주종은 수술 후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발견 즉시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 계획을 잡았습니다. 청력검사에서 우측 고막의 움직임이 작긴 하지만 천공 등이 의심되지는 않았으며 진주종으로 인해서 전음성 난청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파수 변환 이음형 방사 검사에서 오른쪽 반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측두골 CT 소견입니다. 환자의 중이강 내 이소골 안쪽에 위치하는 진주종으로 의심되는 음영이 확인됩니다. 그렇지만 유양동, 상고실에는 침범하지 않았으며 안면신경 역시 정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는 2021년 5월 18일 전신마취로 웨이도를 통해 진주종 제거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CT에서 진주종이 후상방에 위치하긴 하지만 상고실과 유양동을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유양동 삭개술 없이 웨이도로 수술 현미경과 내시경을 사용하여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고막을 거상하는 과정에서 혀의 미각을 담당하는 고삭신경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고막을 거상하고 나서 등골과 추골 사이에 위치한 진주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귀내시경 사진과 CT에서 확인했듯이 지름 3mm 정도의 진주종이고 주변과의 유착은 심하지 않았으나 침골과 등골 연결 부위에서 기원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부위의 손상으로 진주종 제거 후 상황을 봐서 이소골 재건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포셉 등을 이용하여 진주종을 조금씩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진주종이 주머니처럼 쌓여 있어서 한 번에 제거되는 경우는 드물고 보여드린 것처럼 일부를 조금씩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는 과정에서 진주종 일부가 중이강 안쪽으로 탈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진주종과 손상된 침골 일부를 제거하고 난 뒤 등골은 정상 움직임을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다음 2차 수술 때 잔존 진주종 제거 및 이소골 성형술을 계획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워낙 진주종이 작고 내시경으로 확인한 결과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소골 성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우선 더미를 이용하여 등골머리와 고막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1.25mm 길이의 티타늄 이소골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난 뒤 이소골을 삽입한 다음 이를 지지하기 위해 젤폼을 삽입하고 글루를 이용해서 고막을 제자리에 부착시킨 다음 패킹을 하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환자는 2021년 5월 18일 우측 경웨이더 진주종 제거 및 이소골 치환술을 시행받고 2021년 6월 2일 정상 고막임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 7월 2일 역시 정상 상태로 확인하고 이후 6개월 뒤 CT 촬영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서울 아산병원에서 경험한 소아 진주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93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의무 기록을 통한 후양적 연구로 총 263명의 소아 진주종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포함 기준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선천성 혹은 만성 진주종 혹은 상고실 진주종 등 후천성으로 발생한 진주종으로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시행받은 15세 미만의 소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5세 이상이거나 수술 후 2년 미만의 관찰기간 그리고 이전에 진주종과 관련된 귀수술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소아의 이관 기능이 어느 정도 성인과 비슷해지는 시기를 기준으로 7세 미만과 7세부터 15세 미만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총 264명의 환자들 중에 173명이 0그룹에
90명이 올드그룹에 포함되었습니다. 영그룹의 선천성 진주종은 155명, 후천성 진주종은 18명, 올드그룹의 선천성 진주종은 31명, 후천성 진주종은 59명으로 영그룹에서는 선천성 진주종의 비율이 올드그룹에서는 후천성 진주종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두 그룹 간의 진주종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세 미만의 영그룹과 7세에서 15세까지의 올드그룹 간의 남녀 비율, 진주종 발생기의 비율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그룹에서 선천성 진주종 비율이 89.6%로 34.4%의 올드그룹보다 의미있게 높았습니다. 영그룹에서 선천성 진주종의 비율이 높은 만큼 주된 증상에서 우연히 발견된 종괴의 비율 역시 의미있게 높았습니다. 반면에 올드그룹에서는 난청과 동반된 만성중이염 등으로 인해 이루 등의 분비물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영그룹은 이건 기능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관계로 삼출성 중이염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수술 방법은 영그룹이 선천성 진주종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웨이도를 통한 진주종 제거 비율이 의미있게 높았고, 만성중이염 등을 동반하거나 유양동으로의 진주종 침범 등으로 인해서 올드그룹에서 유양동 삭개술의 비율이 의미있게 높았습니다. 수술 후 올드그룹에서 훨씬 긴 기간 동안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선천성 진주종과 같이 단순한 종괴를 제거한 비율이 높은 영그룹보다 동반된 만성중이염, 난청의 비율이 높은 올드그룹의 경과관찰 기간이 길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술 후 진주종이 남아있거나 재발하여 재수술을 하는 비율은 영그룹에서 19.1%, 올드그룹에서 22.2%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고막소견에서 올드그룹에서 폴립, 이루, 상고실 함몰, 고막천공 등의 비율이 의미있게 높았으며, 영그룹은 선천성 진주종에서 보이는 고막 뒤의 종괴소견 비율이 의미있게 높았습니다. 후천성 진주종을 일으키는 상고실 함몰 혹은 만성중이염 등의 비율은 연령과 상관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습니다. 선천성 진주종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을 때 영그룹에서는 고실의 전상방의 종괴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올드그룹에서는 동반된 중이염 등으로 인해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비율이 높았습니다. 수술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진주종이 유양동을 침범하는 경우는 올드그룹에서 영그룹에 비해 의미있게 높았습니다. 또한 진주종에 의해서 이소골의 손상 비율 역시 올드그룹이 의미있게 높았습니다. 진주종의 발생 원인에 따른 청력도를 분석했을 때 선천성 진주종의 경우 올드그룹에서 수술 전 청력은 나쁘지만 수술 후 청력 호전도는 영그룹에 비해 의미있게 높음을 보여줍니다. 선천성 진주종이 오래될수록 이소골 파괴 정도가 심해서 청력이 나쁘지만 적절한 수술을 통해 얼마든지 청력이 좋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천성 진주종의 경우 두 그룹 간의 특별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수술 후 재발률을 분석했을 때 저희 병원 연구 결과로는 나이, 성별, 진주종의 발생 원인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진주종의 발생 위치에 따른 재발률 역시 특별한 특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에서 7세 이상에서 발견되는 진주종은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이소골의 손상 및 진주종의 유양동 침범 비율이 높았습니다. 7세 이상에서 진단되는 선천성 진주종은 7세 미만에 비해 수술 전 청력이 나쁘지만 적절한 수술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진주종 수술 후 재발률은 환자의 나이, 진주종의 종류나 위치에 상관없이 비슷했습니다. 이는 수술 전 충분한 검사를 통해 수술 방법을 결정하고 특히 수술 의사의 경험과 숙련도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강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아 진주종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며 여러 인자들을 고려해서 최적의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아 진주종은 성인에 비해 높은 재발률을 보이므로 최소 3년 이상 경과관찰이 필요합니다. 이소골 손상이나 유양동을 침범한 진주종은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청력 개선을 포함한 2차 수술을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에 집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드린 강의가 소아 진주종의 이해에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